현대중공업이 올 하반기부터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 분사로 신설될 현대건설기계가 군산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60년 만에 개편됐지만 버스 운행 정보 단말기는 턱없이 부족하거나 낡아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가 거의 없자 교육부가 꼼수 배포를 추진해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올 하반기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분사로 신설될 현대건설기계가 군산 공장을 염두에 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경영사항을 자율 공시했습니다. 수주 잔고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계획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지역경제 침체를 이유로 가동 중단을 반대해 회사 평판이 저하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노조의 반발에도 회사를 6개로 분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될 현대건설기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승계 대상 부동산 목록에 군산시 소룡동 공장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굴삭기 등을 만드는 울산 본사의 기계산업 업무가 군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의 하도급 업체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현대건설기계의 군산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군산으로 이전하더라도 회사 측의 자발적 판단으로 오는 것일 뿐 결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소를 분다는 대신 이 증장을 준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회사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소에 따른 하나 딜 정책으로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3천여 명이 추가로 직장을 잃게 된다며 지속적인 가동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6개 회사의 사업 분할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인 47살 김모 씨는 기간제 여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브로커 61살 장모 씨로부터 현금과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1,9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다음 주 2차 조사를 앞둔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연가를 낸 뒤 해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나오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뇌물 공여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브로커 장 씨는 여러 명으로부터 취업이나 승진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만 김 씨에게 건너간 만큼 경찰은 수사 대상을 늘리고 있습니다. 브로커 장 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은 민간인들로 알려졌지만 공무원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가 작성한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실제 명단이 유출될 경우 담당 형사들은 짐을 쌀 각오를 하라며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행사 대표 로비 사건처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전주시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운행 정보의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적고 장비도 오래됐는데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운행 정보 단말기입니다. 버스 노선은 물론 버스 도착까지 남은 시간 등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노선 개편으로 이용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어디가 경유지인지 도착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거쳐 기사님들이 저거를 딱 이렇게 몇 시에 도착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하지만 단말기가 설치된 승강장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절반가량은 10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주 전산 장비의 노후화도 마찬가지여서 오류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선 개편 첫날과 둘째 날 주 전산 장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한때 정보 제공이 제대로 안 돼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단말기를 모든 승강장에 설치하고 노후 단말기 교체와 전산 장비 보강에만 80억 원가량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세라면 단말기 설치에만 20년이 걸립니다. 예산을 이제 과거보다 좀이라도 좀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예산 확보에 조력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통해 버스 타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선언을 뒷받침할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헌재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 대통령과 공범자를 처벌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라며 헌재는 즉각 탄핵을 인용하고 국회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 관통로 사거리에서 제15차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양모 의원이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교육계 간부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자신의 6개국 해외 연수 내용을 교육길을 묻다라는 책으로 정리한 뒤 몇몇 교육청 간부나 교장들에게 출판 기념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피감기관인 일부 교육계 간부들은 꽤 부담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교육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판 기념회에 오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가 거의 없자 교육부가 꼼수 배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기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도내 학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국립인 전북대 4대 부고조차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5일이나 연장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무료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가 아닌 보조 교재 형태로 사용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든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는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처음에 주 교재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보조 교재로라도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꼼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계약한 출판사도 보조 교재일 경우 인쇄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육부의 의도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국정 교과서에 대응해 4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역사 보조 교재 집필은 속도를 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육청은 지역사 분야가 포함돼 있어 역사 교육의 보조 교재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 보조 교재 개발에 따른 집필 과정은 모두 마친 상태이고 현재는 전체적인 디자인, 편집, 윤문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쳐지게 되면 올 2학기에는
일선 학교에 배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가 현장에서의 철저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동원해 국정 역사교과서 배포를 밀어붙이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 항로가 새로 개설됐습니다. 컨테이너 운영선사인 팬오션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중국 칭다오와 부산, 광양, 군산 등을 잇는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서 군산항 국제선 전기 항로는 카페리오를 포함해 6개로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새 항로 개설로 전북 기업들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군산항의 물동량이 11%가량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탄핵 국면과 촛불 집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2월엔 95.9로 조사돼 지난해 12월 이래 소폭이지만 2달 연속 올랐습니다. 또한 소비자 동향지수도 생활 형편 전망만 93에서 92로 하락했을 뿐 소비자 지출 전망과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 가운데 5개가 한 달 전과 같거나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는데요. 창업을 원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코코아 가루 대신 복분자 가루를 이용해 만든 브라운입니다. 찹쌀 가루도 추가해 기존 제품에 비해 초콜릿 함량을 줄이고 열량을 낮췄습니다. 저희 복분자 브라우니는 냄새가 없기 때문에 기내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내식으로 납품하고 싶습니다. 밀가루와 버터 등으로 만든 반죽에 김을 붙여 완성한 김 과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잘게 만들었습니다. 과자가 이제 잘게 부스러지는 거나 이제 눅눅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질소 포장을 할 생각이고요.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꿈나무 사업이 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고등부 10개 팀, 대학부 10개 팀을 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출원 7건, 디자인 출원 3건, 상표 등록 7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이 안 되는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더 많은 우리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이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들이 쉽게 창업하고 어려운 창업 활동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북의 청년 실업률은 8.6%로 1년 전에 비해 1.1%나 올랐습니다. 미래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엔진이 될지 기대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산닭 판매점과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산닭 판매점과 가든형 식당, 가금류 계류장 등 331곳을 대상으로 소독과 출입 기록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북에서는 AI 방역대가 해제된 501개 농가 가운데 43%가량인 218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을 재입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 가운데 당일 여행이 숙박 여행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찾은 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당일 여행객이 56%로 44%인 숙박 여행객보다 12%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당일 여행객이 34,000원, 숙박 여행객은 11만 4천 원입니다. 여행객의 68%는 1개 시군만 방문했고 2개 이상의 시군을 방문한 여행객은 32%에 그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대한 홍보와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홍보하기 위해 민간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안내책자와 홍보물, 증강현실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통합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관제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형 로컬푸드인 전주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농산물 전처리실과 잔류농약 검사실 등을 갖춘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학교 등 천여 곳에 전주푸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전주푸드 직매장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9지구대는 오늘 오전 3시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로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혐의로 31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동남원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갑자기 방향을 바꿔 남원 유천교 부근까지 3km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잇따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익산의 한 음식점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훔쳐 김제까지 운전한 뒤 다시 승용차를 훔쳐 25km가량을 몰고 간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장수 3.6도, 전주는 5.4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까지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